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 1, 2에서 공부했던 운동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고전역학적 상황에서는 ma라 쓸 수 있죠.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나 속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직접 푸는 것보다 위치의 함수로 풀어내는 것이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에다가 미소 변위를 내적해서 일의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R1 위치에서 R2 위치까지 FDR을 선적분한 양을 R1에서 R2까지 힘 F가 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힘이 한 일의 양은 물체 속도에 미소 충격량을 내적한 값을 두 위치에서의 운동량 변화만큼 누적시킨 결과와 같아야 하죠. 그러면 고전적으로 운동량이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힘이 한 일은 속도를 속도에 관해 적분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하면 두 위치에서의 2분의 1 mv 제곱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한 일만큼 에너지가 바뀐다는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고전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0는 수학적으로는 적분 상수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속도가 0일 때의 에너지, 즉 정지 에너지가 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정지 에너지를 0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경우에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보존력이 특정 경로를 따라서 일을 했다면 보존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은 미소 변위에 대한 표현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힘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위치에서 보존됩니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 불렀죠. 이제 위치 R에 존재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보존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기 때문에 힘은 위치 에너지의 공간적 기울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자 I는 좌표 XY G를 나타내는 거고 힘의 I 좌표 성분은 위치 에너지의 I 좌표 성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편미분으로 표현했습니다. 힘의 모든 성분을 다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델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델 연산자의 수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번 소단원 마지막 차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라는 건 정해진 두 위치 R1, R2 사이에 어떤 경로를 택해서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힘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갔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되돌아오는 일을 했을 때 한 일이 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닫힌 회로를 따라서 미소일을 패적분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스톡스의 회전 정리에 따라서 힘 벡터의 공간적 회전량을 회로가 감싸는 면적에 대해서 모두 합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 과정 역시 델 연산자를 설명하는 마지막 차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국 어떤 폐회로를 잡든지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라면 패적분의 결과는 항상 0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 힘의 컬은 0이 됩니다. 레벨 3에서는 보존력의 조건을 힘의 컬이 0이라는 간편하고 아름다운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지 컬이 0이 아닌 공간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간에서는 힘이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서 하게 되는 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존력은 위치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존력의 컬은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항상 0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헬름홀츠 분해 정리에 의해서 그 역도 성립하죠.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라도 각각의 힘이 보존력이라서 각 힘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모두 정의할 수 있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모든 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보존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모두를 합한 양으로 정한다면 모든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라면 비보존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비보존력 항을 위치 에너지로 편입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 거죠.
뉴턴 역학으로 풀었던 예제를 에너지 관점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이 상수인 경우인데요. 편의상 x축을 향한다고 두겠습니다. 이 힘의 컬을 계산해 보면 0이기 때문에 보존력이 되고요.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 힘은 스칼라 함수인 위치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컬을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공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힘 벡터의 모습이 모든 곳에서 균일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소용돌이 치는 구간을 잡을 수 없으니까 보존력이 되는 거죠. 힘은 X축 성분만 있기 때문에 선적분은 간단히 fx가 되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fx의 적분상수 u0가 포함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적분상수는 x가 0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죠. 이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라면 2분의 1 mv제곱 -fx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결과만 가지고도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상수힘 F를 ma0로 놓고 원점에서 v0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초기 조건을 설정해서 전미분의 내부가 일정하다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속력 V로 정리할 건데요. X축 방향 이외의 운동으로 Y축을 설정해서 2차원 이치 X와 Y에 관한 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0는 초기 조건으로 설정된 적분 상수였기 때문에 직교좌표 XY의 초기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이걸 X와 Y를 각각 시간에 대한 변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초기 조건을 고려해서 적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직접 풀어낸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두 번째 예시로 탄성력에 의한 1차원 조화 진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탄성력은 X축 원점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잡으면 이 힘 역시 보존력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의 형태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레벨 1 때부터 다뤄왔던 에너지죠. 공간에 나타나는 힘의 모습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한 힘이 원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용돌이 벡터가 생기는 구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건 원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이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라면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2분의 1 kx제곱은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풀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미분 내부의 항을 적절한 적분 상수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x0 위치에서 v0의 속력을 가진다고 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속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직접 풀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뉴턴의 중력에 의한 운동입니다. 뉴턴의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죠. 뉴턴의 중력도 마찬가지로 힘의 컬이 0이기 때문에 보존력입니다. 따라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gmm으로 정합니다. 이건 공간에 나타나는 힘 벡터를 그렸을 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힘이 원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게 모든 반지름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이 모양 역시 모든 공간에서 소용돌이 벡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잡겠다는 건 무한히 먼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라면 2분의 1 mv제곱 -r분의 gmm은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하죠. 뉴턴의 중력은 행성 표면에서는 일정한 힘처럼 느껴지는데요. 행성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면 이 위치에서의 중력은 물체의 질량 m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질량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행성 표면의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내죠. 그리고 행성 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식을 위치 라지 r 근처에서 1차항까지만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표면 근처에서는 위치의 1차에 비례하는 형태의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은 에너지 측면에서도 일정한 힘으로 근사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은 대상 소스를 제거해서 중력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보존력이라면 질량을 제거한 중력장 역시 컬이 0이기 때문에 중력장은 보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력장 역시 포텐셜 개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중력장의 미소 변이를 내적해서 중력장에 의한 포텐셜, 중력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한히 먼 곳을 0으로 잡아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중력 포텐셜에 대해서는 일반 상대론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제들은 레벨 2에서 이미 연습했던 예제들이었습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긴 했지만요. 이번에는 이전 차시에서 다뤘던 중력과 저항이 있는 공간에서의 운동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한 중력은 당연히 보존력이고요. 저항력은 공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존력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는 공간이라는 변수에 의존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력이 아닌 거죠.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의 미소 변이를 곱해서 이대 관점으로 보면 좌변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우변에서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저항력이 한 일만큼 바뀐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체가 X축 상에서 길이가 L인 공간을 왕복했을 때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되고 저항력이 한 일은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데요. 속도 함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명백히 왼쪽으로 올 때는 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한 일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더라도 음의 일을 하게 되죠. 딱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초기의 원점에서 정지한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식에서 질량을 소거하고 변수 분리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G-감마 V를 U로 치환하고 초기 조건만 넣어서 적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U가 1차원과 로그 내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해서 람베르트 W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V 역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잠깐 해의 타당성을 좀 살펴보면 x가 0일 때 w 함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v는 0이라는 초기 조건을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w 함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v는 종단 속력인 감마분의 g가 됨을 알 수 있죠. 이제 거리 L만큼 이동하는 동안 저항력이 한 일을 구하려면 이 식에 v의 x에 관한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가 복잡해서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계산 과정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적분의 편의를 위해서 W 함수 안에 있는 식을 전부 라지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D 라지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식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적분을 해결하려면 W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라지 X의 전미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적분 계산식을 W 함수에 대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겠죠. 더 이상의 수식 대입은 별 의미도 없고 너무 복잡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턴 운동 법칙에 나타나는 미분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직접 적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미소 변이를 내적해서 만든 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정지했을 때를 0으로 잡았을 때 2분의 1 mv 제곱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에 힘의 컬이 0이라면 그 힘을 보존력이라 부를 수 있었고 보존력은 항상 스칼라 함수로 표현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 에너지 정리에 힘 대신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대입해보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가지라면 보존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전부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바뀐다는 것도 예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